안녕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 연출한 이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우정 감독님이면서 배우님이신 거죠? 그런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우희 역을 맡은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GV에 참석해주신 공민정 배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영신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서 한동안 좀 식구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그 서독제의 김도겸 집행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옴니버스로 단편 영화 3개를 묶음으로 만들고 싶은데 연출을 제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급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집에서 썼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채로 여전히 어떻게 해야지 조급함과 불안이 막 몰려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그 바깥에서 강아지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되게 구슬픈 목소리가 막 들려와서 저 목소리를 내는 강아지랑 나랑 좀 신세가 비슷하다 이런 약간 동질감 같은 걸 느껴서 그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갇혀있는 저와 그리고 저를 위로하러 만나러 와주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강아지. 우희의 입을 빌려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밖에 나가고 싶으시죠? 많이 나가고 싶으시죠? 많이 나가고 싶으신데 못 나가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슬픔 말고 좀 분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의 20일 인터뷰 기사를 읽고 왔는데 거기서도 되게 슬픈 톤과 겸손한 톤이 많이 위주로 인터뷰를 하셨던데 왜 여기서 더 분노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슬픈 톤을 유지하시던데 왜 분노하지 않으시는지. 아마도 화가 많으시잖아요. 화가 많은 걸로 비롯된 패배주의 아닐까 싶은데 네. 그때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꼈던 이 영화를 찍기 직전이 제가 원래 집에 잘 있거든요. 잘 있고 심심하지 않고 잘 있는 편인데 그때는 되게 답답하고 화가 났었어요. 맞아요. 분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억지로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게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고양이가 이렇게 어떻게 시들어가는 것을 약간 바라보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갇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더 엄청 크게 저한테 화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화를 우정 씨께서는 연기로 살리셔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또 저는 맨 처음에 전 배우로 만났었잖아요. 제가 웹드라마를 할 때 우정 감독님이 배우로 출연을 해주셨어가지고 출출한 여자라는 웹드라마를 만들 때 그때 배우로 만나서 그 전에도 물론 만나뵌 적은 있지만 좀 항상 놀랐거든요. 우정 감독님이 연기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연기하는 거 되게 재밌어 했어요. 네. 그리고 누가 불러주면 기분도 좋고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를 할 때는 저도 힘든 얘기 해도 돼요? 네. 마지막이니까 뭐 그럼요. 저도 진짜로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고 계속 뭐 먹고 자고 막 계속 팅팅 부은 채로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거 서독제 프로젝트 한다고 이거 여기서 우희가 너라고
하고 너는 선택권이 없다고.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본 중에 너무 오랜만에 터프하게 네.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압도당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자신은 없다. 그리고 내가 언니 진짜로 지금은 의욕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냥 믿고 갈게.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막상 시작하고 났더니 대사 같은 게 언니의 감독님의 뭐 상황이나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뭘 해도 웃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치 보고 어떤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열려 있었고, 시나리오는 있지만 다양한 표현들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고 계셔가지고 되게 편하고 재밌게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단편 영화를 잘 만들던 여자 감독님들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정 씨를 볼 때나 우정 언니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던데 제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겠죠? 라는 대답을 하셨던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정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가 독립영화제 뒤풀이 온 자리였어요. 아니 소독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디포럼이었나? 근데 그때 저는 우정 감독님이랑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영화 잘 만드신 분, 영화 잘 만드시면서 막 연기도 하시고 예쁜 분 막 이런 소문이 막 자자했어가지고 그때 다른 테이블이었지만 약간 몸 발치서 저분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닐 때도 저도 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저 선배 영화 잘 만드는 언니 이런 소문들이 별명이 막 따라 붙었던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별로 소식이 없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좀 찾으셨는지, 내게도 좀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말고 또 다른 생각은 없으셨어요? 일단 그 내게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성 감독들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외부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에 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내 안에서 찾다가 보면 조금 더 지쳐버리고 다시 하기에 이제 힘이 안 서는 그런 게 일단 생기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너무나 견고한 남성 감독들이 더 발굴되기 쉬운 이 시스템, 그리고 그런 감독들만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업영화계가 아무래도 문제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반성을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편을 제가 제대로 찍고 쓰려고 노력한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은 정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치면은 다른 남자 감독님들이 단편을 찍거나 뭘 해서 주목받고 빨리 발굴되는 거에 대한 기회는 확실히 여성 감독들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시선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늘에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우정 감독님이 곧 장편 영화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좀
많이 업다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단편들이 또 다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썼던 장편도 사실 여자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멀리서 봐도 이게 뭐 돈벌 영화도 아니고, 뭐 제가 쓰는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뭐가 있겠다 싶어서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러지?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계속 잘 안 굴러갔기 때문에 좀 힘든 거는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올해 그 영진이에서 신인 부분으로 작게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작은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는 얼른 실패하고 오자. 우리도 뭔가 여성 감독들도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뭐 계속 업다운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앞장서서 실패하고 오기로 그렇게 너무 멋있다. 얘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심리상담 장면이 끝난 후에 전화를 걸잖아요. 거기서 저는 좀 왜 그러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저거는 퀘스트로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둘만의 공유되는 감정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왜 부른 거예요? 퀘스트로서 부른 건지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서 부른 건지 뭐 얘기하려고 부르는 거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저만의 판단일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설정한 거는 우이가 원래 우이 성격이라면은 아마 그 이후에 영신을 안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왜냐면 마지막 인사처럼 그 영신을 보냈잖아요. 그 둘이 근데 그 심리상담소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왔던 의미 같은 것도 좀 다시 곱씹어졌을 것 같고,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삶으로 다시 자기의 성격에 그대로 있는 거를 탈피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아지의 목소리가 자꾸 그 빈방에서 들려오는데, 그 강아지의 목소리가 우이가 본인 자신 같다고도 생각했겠지만 영신 같다고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영신도 강아지한테 자기를 투영하고 돌봐주지 않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욕을 하고, 그렇게 영신도 나중에 떠나기 전에도 강아지한테 마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그 강아지한테 마음을 썼던 영신도 함께 둘이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왔길래 또 깜짝 놀랐어요. 으이야 이러면서 진짜 왔길래 와줬네 싶어가지고, 아 우정이란 저런 거구나. 저도 되게 여자친구들과의 우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삶을 좀 살아왔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오정 감독님을 볼 때마다 항상, 저 오정 감독님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여성들끼리의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낸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가지고, 우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그녀에게 영신이 너는 몰라, 넌 결혼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좀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주변에 프리랜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우희의 편을 들게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사는 친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수가 더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다수의 지옥은 더 공감하기가 쉬운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지옥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넌 모르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그 밖에서 전화하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일하고 있는데 계속 막 이거 너가 한 거야? 막 이런 게 너무 얄미웠는데 그냥 한 손이 보이는데 저걸 왜 물어봐? 어떤 얘기? 얄밉다는 말로 영신을 약간 가둬두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짠했거든요. 영신이요? 네, 왜냐면 둘 사이에 있는 감정을 계속 어쨌든 리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극을 줘서 우위를 움직이게 하는 게 영신인데 그게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도 되게 막막했을 것 같고 자기가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 친구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는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느낌도 이제 왔을 텐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신이 우이의 인생을 모르는 것처럼 네. 우이도 영신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넓으셔. 집도 그럼 영신 치워준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깨끗해졌더라고요. 처음에 비해서. 아마 그 우이가 그 전까지의 방식으로면 영신이라는 친구나 아니면은 이런 비슷한 자기를 조금 약간 본인이 힘들었던 관계들을 끊어내면서 이때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이를 가만히 있는 우이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너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약간 불편해 보여도 이런 친구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솔직하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영신이 어쨌든 우이를 그래도 계속 필요로 해줬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데 우이는 사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약간 수동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아마 우이가 나중에 느끼지 않았을까. 나도 필요했을 때 영신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느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관계가 약간 발전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 두 명의 관계를 다루는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관계의 어떤 약간의 파문들 그리고로부터 이 하나의 인물이 또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였습니다. 네. 7월 4일에 영화 개봉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유난히 GV를 좀 많이 하는 스케줄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했을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5번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약간 얼빠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 만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하나하나가 되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다음 영화를 찍기 전에 새겨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이렇게 저와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과 맺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GV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 상영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또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벅차오르셨어요? 아니요, 벅차오른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필요하면 전화의 영화가 제가 요즘 캠핑클럽을 열심히 봐가지고 재한이는 어떤 응어리를 풀어줬어요, 진짜로. 제가 되게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서 약간 꽁하게 안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좀 많은 성격인데 그리고 계속 앞에는 부정했지만 거의 우희예요, 성격이. 근데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줬던 작업인데 보시고 공감해 주셔서 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처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감사드려요. 이게 저희 진짜 마지막 GV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왜 이래? 저 이거 약간 프로듀서 원어원의 소리 발표식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이 참 아니 근데 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매번 이게 사실 작은 영화고 이렇게 진짜 직접 찾아와서 영화를 본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번씩이나 여기 진짜 여러 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 3,000명 넘게 투표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민정 배우님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GV지만 또 우리 우정 감독님이 영화 만들면 거기 또 쪼르르 달려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도우며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저희 독립영화인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야 좋다. 신난다. 아빠 좋다. 와, 바닷바람 좋다. 간지나네. 아야, 어디가? 아우, 이게 무슨 테레비 냄새 같은 게 나냐. 원래 캠핑장으로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캠핑장에 탄다는 사람이 어디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우리 미래 같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나 지금 되게 힘들다고. 남들 다 사는 인생 그만큼 사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느낌? 너 지금 좀 와라. 네가 지금 와야 돼.